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민지입니다. 2021년과 2년을 향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리뉴된 문법 총정리와 더불어 문법 총정리 뒷파트에는요. 문법 11 해설 영상을 함께 추가해 보았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정리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적용하여 문제를 풀고 해설 영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문법 총정리에서는 암기만 하면 다 풀린다라고 하는 암기 베이스 영역 위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이 목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65점 이상이 목표다, 50점 이상이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따로 조동사 1, 2편으로 나눠서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보시고 꼭 뒤에 있는 문제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접속 부사를 정리한 영상, 그리고 접속사, 접속부사, 전접부라고 부르는데요. 전치사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정말 아주 간혹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정법은요. 6문항이 출제되죠. 일반적으로 3대3으로 출제되지만 여러분의 가정법 공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한 대로 풀어주시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시제는요. 자, 저는 진행시제라고 부를게요. 진행시제. 그 이유는 여러분 상세 성적표에 보면 Progressive Tense라고 항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나는 너희들의 진행 시제를 구분하는 능력을 볼 테야 라고 하는 그러한 출제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를 무조건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하나 겹치지 않고 꼼꼼하게 출제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사 두 문제, 동명사, 투부정사 합쳐서 3대2의 이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슈드생략 3문제가 출제됩니다. 즉 얘네들은 다 담소만 암기하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슈드생략 3문제 이것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슈드생략은 3문제가 총 출제가 되면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포인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슈드 생략에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를 암기할 건데요. 첫 번째로 문장 구조를 이해를 하고 그럼 어떠한 문장 구조에서 뭘 외워야 되겠구나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주어가 먼저 등장하고요. 동사가 있습니다. 대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와 빈칸이 존재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에 A, B, C, D에 보면 분명히 동사 원형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시제, 가정법, 슈드 생략이 헷갈릴 때는 선택지를 보고서도 비교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슈드 생략의 문장 구조의 패턴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 않고 실수 없이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동사 원형의 형태. 앞에 조동사 슈드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만 와야 돼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거나 비동사의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뭐예요? 비죠. 그리고 만약에 수동태 문제예요. 문장이에요. 수동태 문장의 경우에는요. 얘는 그대로 둬야 되고요. 맨 앞에 있는 비동사의 원형인 BPP가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 추가적으로 부정 형태의 경우에는 not 동사 원형 혹은 not be 이런 식으로 정답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아시또 동사, 씨벤 형용사 제가 재밌게 외울 수 있는 걸 한번 개발해 봤는데요. 아시또 동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동사들을 보면 눈이 아주 반짝반짝 거릴 거고요. 그리고 그걸 표시를 하고 바로 동사 원형을 정답으로 채택을 할 거예요. A부터 시작할게요. RC 또 이렇게 나눕니다. ask 그 다음에 advise 동사는요 다 주장하고 요청하고 그 다음 명령하고 그
다음에 추천하고 이런 식의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 명령, 추천 등등의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sk, 요청하다, advice, 조언하다 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recommend, 얘는 추천하다 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require, Q-U-I-R 이고요. 그 다음에 Q-U-E-S-T, request. S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은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suggest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stipulate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C, command, 명령하다라는 의미죠. I, insist. 자, 그 다음 D, demand. O는 order. U, urge, 촉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P는요, propose 정말 자주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prescribe라고 하는 처방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한다.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처방을 해요. 이런 식의 문장 구조여서 동사 원형이 채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ben 형용사의 문장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가 먼저 오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비동사. 그러면 여기서 항상 주어는 이 위주로 등장을 할 거고요. 동사가 is나 was, 시제는 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ben 형용사, it 비동사, Cben 형용사가 등장했을 때 대절 뒤에 주어 뒤에 동사 원형의 자리에 빈칸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형용사들인지 확인해 본다면요. C, critical, 중요한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당위성의 형용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하고 이런 어휘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ritical, crucial, 중요한 이런 의미고 important 그리고 imperative, 다음 vital, 중요한다, 중요하다라는 의미고요. best, it is best that 이 구조도 종종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ssential. 그 다음에 여기에 a도 추가할게요. advisable. n은 necessary. 그 다음에 and도 적을게요. 자, m은 mandatory. 의무적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형용사의 뜻을 보면요.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중요한, 필수적인, 의무적인 이런 식의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andatory도 의무적인, obligatory도 뭐 의무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보고 그러면 앞으로 선택지에서 문장 구조를 보고 바로 동사 원형을 체크하게 될 거고요. 항상 문제 위에다가 슈드 생략 1 이런 식으로 32점 분들은 특히 다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65점 이상의 분들은요. 아무래도 쉬운 슈드 생략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정법 과거로 올게요. 과거랑 과거 완료 합쳐서 6문항이 있는데요. 과거와 과거 완료만 GTFL 레벨 2에서는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만 기억하면 끝나요. 그런데요. 1년에 한두 번쯤은요. 혼합 가정이라는 게 등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겁먹지 않아도 돼요. 혼합 가정을 따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이유는요. 문제를 풀 때 가정법의 형태가 단 하나만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과 헷갈리게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유두리는 있는 시험이다 라는 거. 그래서 혼합가정
굳이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과거와 과거 완료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에 if절이 먼저 등장해요.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과거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과거 동사를 우리가 종류별로 외워줄 거예요. 비동사의 과거 동사는요. were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had예요. 이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나중에 보면 알 텐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미리 적을게요. 과거 완료의 시제는 had pp로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다가 뒤에 있는 had 뒤에 pp를 보지 않거나 아니면 pp가 없는데 had pp로 착각하거나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had는 주의하시고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pp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pp 아직 과거 완료는 아니지만 had put 이거 적어주세요. put도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had put, put은 put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과거 동사까지 되셨죠. 그리고 과거 동사에서 특별히 가끔씩 이게 출제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요.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자체를 과거 시제로 봐준다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의해 주시고 추가로 여러분들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는 부정형으로 적는다면 didn't 동사 원형 여기까지 다 과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 이거는 규칙적인 거를 제가 표현했고 불규칙적인 경우도 우리가 알아주셔야지 이게 과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건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사랑 had pp 이 두 가지의 형태만 잘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had가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로 정답이 바로 갈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뒤에 주절은요. 이게 메인 클래스 주절이라고 부를게요. 주절,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이렇게 깔끔한 형태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적을 게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if, 주어, 과거 완료 형태가 등장해요. 딱 요걸로 고정되어 있고요. had든 had put이든 어색해하지 마시고 이게 had pp의 형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어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have 있었죠. had 있었죠. had가 이 뒤로 온다고 생각하면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된다. 그래서 would, have, pp 이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러나 had의 형태만 원형으로 바뀌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짝맞추기처럼 풀어주시면 되고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도치형 필수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 들어서도 계속 나오고 자주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주어, would, have, pp 이렇게 제가 먼저 적어 볼게요. if를 생략해 줄 거예요. 그러면 생략만 하면 사실 문장이 두 개가 콤마로 나열되는 거고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어랑 had의 자리만 딱 바꿉니다. 그럼 형태가 어떻게 돼요? had, 주어, pp, 주어, would, have, p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had가 맨 앞에 등장하면 정답은 무조건 would have pp나 could have pp나 might have pp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건 이거는 한눈에도 보이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숨어 있는 경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주어 would have pp가 있고요. 이 문장이 이 뒤로 온다면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오겠죠. had, 주어, pp. 그래서 이런 경우만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찾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시제랑
가정법이랑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if도 없고 막 하는데 가정법인 것 같기도 하고 시제 같기도 해요. 선택지에 막 우드, 쿠드 막 이런 거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첫 번째로 헤드 다음에 주어 그리고 PP 형태가 있는지만 찾아보아도 확실하게 시제인지 가정법인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출제된 이 특이한 형태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여기서 if나 for이라고 하는 게 출제된 적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등장했을 때 뭐랑 헷갈리게 나왔냐면 시제랑 그 다음에 가정법이랑 헷갈리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차 때 기본적으로 10분 만에 풀던 분들이 20분 정도까지 소요된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회차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암기할 거예요. if나 for은요 무조건 가정법 형태를 정답으로 채택하면 돼서 무조건 뭘 선택하면 돼요? 첫 번째 w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인 형태나 두 번째 would, could, might, have, pp인 형태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선택지에 넣는 형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넣어서 시제 소거하고 가정법으로 풀어라 라는 그러한 유형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기존에도요 if나 for이 있었고요. A, B, C, D에 여기는 시제 will be ing였어요. 그리고 D번에는요 would, have, pp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가정법, 과거 완료만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A, B, C, D 중에 가정법의 형태, 주절의 형태,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든 have 동사 원형이든 둘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채택하면 된다라는 포인트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제로 올 건데요. 여러분들이 시제를 미리 공부하시고 총정리 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자, 단순 진행과 완료 진행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순 진행만 잘 외워도 완료 진행은 추가로 완료 단서만 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제의 단서, 단순 진행의 단서를 확실하게 외우고 나서 완료 진행으로 가시면 금방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의 단서들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Now, right now, at the moment, at this time, currently, as of this moment. Presently, at present. 이런 식의 단서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now나 right now, currently 등등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at the moment 등도 자주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진행의 단서로는요. yesterday나 last, last night이나 last year 등등의 과거 단서. 그 다음에 at that time. 그 다음에 those days. 그리고 until 다음에 과거 시점. until 뒤에는 미래도 되고요. until이 단서로 나왔을 때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 완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과거 완료의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until 뒤에 있는 시점이 과거인지 미래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래 진행의 단서는 일단 과거 진행과 미래 진행은요. 접속사가 포함된 건 여기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자, 미래 진행이 정답일 때 tonight, today도 돼요. 예를 들어 나 오늘 숙제할 거야. today, I will be studying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this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점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by 플러스 미래 시점 아까 했던 until 플러스 미래 시점 등등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시제에서 접속사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접속사가 추가된 진행 시제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 접속사가 있어요.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 when, while, as soon as, before, after, once, by the time, if. 빈도를 한번 나타내 보자면요. when과 while 많이 나오죠. before 많이 나오죠. by the time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머지 거 안 나오나요? 아니에요. 가끔 등장합니다. 조건절도 등장할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once나 as soon as 같은 경우도 정답의 근거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접속사들을 눈에 익히시고요. 이제 문장의 패턴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어가 등장하고 현재 동사가 등장합니다. 과거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눴죠. 이제 이걸 암기해야 돼요.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라면 뒤에는 미래 진행을 써야 합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시간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는요. 현재 시제가 뒤에 이거 시제 일치해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거든요.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현재 동사는 미래 진행이랑 매칭. 과거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과거 진행이랑 매칭된다. 그래서 이거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어 볼게요. 접속사가 있네. 접속사 표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동사에 저는 동그라미를 칩니다. 뭐야? 이 동사는 과거네 과거 진행이야. 현재네 미래 진행이야.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튀어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개념을 제대로 외우지 않으면 시제가 너무나도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학습을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안 외워졌으면 한 번 더 적어보시고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완료 진행은요. 앞에 암기한 거에 플러스예요. 완료의 단서만 암기하면 됩니다. 완료의 단서만 추가하면 되는데요. for이나 since 과거 시점, since 주어 과거 동사 이런 게 완료의 단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완료의 형태부터 그리고 단서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재 완료의 형태는 주어에 따라서 주어가 단수면 has, 복수면 have가 되는데요. 비동사랑 ing 형태가 이런 식으로 been ing로 존재합니다. 현재 완료는 since는 가장 많이 친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ever since나 so far 등등이 같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 더 적어야 될 부분이 for 플러스 숫자 기간이 이제 자주 등장할 거예요. 완료의 단서로 얘가 많이 나올 건데요. 숫자 기간 이 나왔는데 게다가 now까지 있어 버려요. 그럼 얘는 현재 완료 진행이죠. 그래서 합치면 현재 완료 진행이 돼요. 그래서 for 플러스 숫자 기간이 있었을 때 뒤에 now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과거 완료의 형태는 had been ing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접속사와 같이 자주 나와요. 많이 나오는 접속사는 당연히 before 혹은 when. 그런데 여러분 by the time 떼어놓지 않아야 해요. by the time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래 완료 진행으로 외우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접속사가 나왔고 과거 시제면 과거, 현재면 미래. 그런데 여기에 완료 단서가 있으면 과완진, 완료 단서가 있다 미완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차근차근. 그러면 일단 이게 가장 많이 나고 얘 플러스 for 숫자 기간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0년대부터 자주 등장했던 패턴이 until 다음에 과거 시점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for 플러스 숫자 기간 이런 식으로의 패턴이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을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 until 다음에 과거 시점이 되는 것들은 뭐냐면 up until then, until discovery 등등을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Up until then, until discovery. 이거는 과거 부분에도 적어 넣어 볼게요. Up until then, until discovery.
이렇게 적어 놓아 줍시다. 자, 그 다음에 미래 완료 형태로 가는데요. 미래 완료에 가장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단서는 당연히 똑같아요. 미래 시제랑 미래 진행이랑 비슷한데 by 플러스 미래 시점 tomorrow next 블라블라 next Friday next month 이런 거고 until 다음에 미래 시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면 by the time 현재 동사 그 다음에 for 숫자 이런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왼절로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by the time은 미래 완료 진행이야 라고 외우시면요 큰 코 다칩니다. 작년 초에 if절에서 미래 완료 진행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if절에서 미래 완료 진행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f 주어, 현재 동사, 주어, 그 다음에 어떻게? for의 단서도 있고 숫자, 기간. 그럼 일단 현재랑 매칭되는 건 미래 진행이잖아요. 미진에다가 얘 때문에 미완진 이렇게 된 적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사 두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관계사 꿀팁은요. 여러분 이거는 32점만 적용하세요. 아마 65점 이상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관계사 베이스를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32점은요. 보통 이런 단계로 가보세요. 첫 번째, 콤마의 유무 확인하기. 자, 그래서 콤마가 있다 그러면 that 속어. 콤마가 있으면 that 속어. 그리고 처음부터 소거할 아이디. 처음부터 소거할 것은 what, whose, how, why 이렇게 네 가지를 소거하시면 되고요. 또 thing이나 thing으로 끝나는 거 있죠. something. 얘네들은 무조건 that만 와요. 이건 약속이고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가끔씩 등장하거든요. 이 포인트가.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관계부사가 정답이 된다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관계부사는 항상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when이나 where 둘 중 하나가 정답이거든요. 당연히 when 앞에는 시간, where 앞에는 장소 끝입니다. 그래서 when, where이 아니고서는 관계부사가 정답이 될 리가 없어서 how, why를 지울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여러분들 콤마가 없어요. 이 경우에 여기서 that과 위치가 나와서 헷갈리는 경우를 만들 건데 항상 이렇습니다. that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와서 여기서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위치는 항상 주어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완전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의 한 99%가 대시 빈칸이 없는 경우 대시 정답이 되게끔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ABCD 전체 다 관계 부사야 그러면 콤마도 없고 그러면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when과 where 중에 장소인지 시간인지를 보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탈릭체로 써진 거. 이탈릭체라고 하면 기울여져 쓰인 거 있잖아요. Romeo and Juliet 이렇게 기울여져 쓴 건 사람 이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얘는 작품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출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위치로 가셔야 되죠. 콤마가 있으면 위치, 콤마가 없다 그러면 대시나 위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일반적으로 대시를 좋아하죠. 우리 GTF에서는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요. 자, 7번 라스트 팁입니다. whom 다음에 동사가 나올 수 있나요? 없죠. 목적격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기 목적격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whom 다음에 v면 무조건 속어. 이런 식으로 32점 분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제 문법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꿀팁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같이 많이 풀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가 이제 준동사 파트예요. 그런데 준동사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용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따로 준동사 포인트 영상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동사 포인트 민지틀프 준동사 포인트를 꼭 확인을 하시고, 카페에는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준동사 100제, 22제는 실제 문제처럼 구성되어 있고요. 100제는 진짜 완전 문제풀이처럼 딱딱딱딱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게 제가 제공을 해놨으니까 카페에서 무조건 활용을 해주시고요. 준동사 출제 포인트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출제 포인트 강의를 듣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점점 더 헷갈리지 않는 부분에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명사 세 문제 출제된 거, 분홍색이 실제로 출제되었던 아이들이고, 관용 표현 외우셔야 되고, 전치사 패턴은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라는 건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투부정사 두 문제 출제되는데 여러분 3형식, 5형식 두 개로 나뉘는데 사실 5형식은 아예 외울 필요가 없어요. 3형식 동사만 외우면 됩니다. 왜냐면 5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잖아요. 이 얘가 무조건 명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명사기 때문에 바로 투부정사 나온다라고 그냥 정형화해서 외우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ing가 나오면 분사거든요. 분사가 나오게끔 출제하지도 않고, 출제 포인트는 분사가 아니에요. 분사 없기 때문에 5형식 문장에서 무조건 투부정사, 명사, 투부정사 외워주시면 됩니다. 명사, 투부정사.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 다 담았고요. 예외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명사, 투부정사의 예외 정도만 적어보세요. have difficulty 명사죠. 근데 얘는 ing. 이거는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에요. be with ing 명사 ing. 그래서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다 뭐 하면 돼요? 네, 명사 투부정사 그냥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동사를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암기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유형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32점 분들은 충분히 30분 이상 시간을 할애해서 풀어보시고, 65점 이상이 목표이신 분들은 10분에서 12분 사이로 시간을 세팅하시고 문제 풀고 바로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중상 난이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접근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께서도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표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며 그 다음에 어떻게 마킹은 또 언제 할지 모든 부분을 다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32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뭐 상관이 없죠. 왜냐면 우리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65점 이상이 목표라면 일반적으로 문법을 먼저 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제가 전략을 짜주신 분들 중에서 문법을 또 리스닝 시간에 푸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문법을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킹을 꼭 문법 풀고 나서 해주시는데, 혹은 리스닝 시간을 할애해서 문법을 마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하지 마시고 내가 체크한 거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마킹을 하게 되면요, 시간이 2배 이상 걸립니다. 왜냐면 이거 헷갈렸는데 하면서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빠르게 풀어나가고 마킹은 한꺼번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특히 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다가 시제에서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요, 뒤에 나오는 확실한 단서와 소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 뭐 한 페이지별로 마킹을 한다, 이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마킹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봤어요. 제가 일부러 문장의 길이도 좀 더 길게 드렸는데요. 자, 뭐가 바로 보이시죠?
제 눈에 바로 보이는 얘가 있습니다. when이 있고요. could가 있고요. 그런데 저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 있나요? 네, for almost 3 hours. 그럼 항상 기억해야 될게요. 여러분들 접속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과거 동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완료를 추가를 하면 과거 완료 진행 시제를 정답으로 채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핵심 주요 단서는 when이었어요. when과 과거 시제. 거기에다가 추가해야 될 부분이 for almost 3 hours. 과완진 이런 패턴으로 가셔야 합니다. when이라고 무조건 과진이다. 그 다음에 when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 진행,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은 무조건 과거 완료 진행, before이면 무조건 과거 완료 진행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항상 주변의 시제와 단서들을 보시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시제 하나 틀려서 64점 맞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시제랑 또 준동사 한 문제 가지고 실수하면 안 되는 데서 이 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근소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 점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단서를 확실하게 표시하고 가도록 할게요. 시제 문제는 사실 해석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시제라면 여기에다 별표를 치든 여기다 별표를 치든 뭐라고 적냐면 과완진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빠르게 풀다가 실수한 게 없는지 점검을 눈으로 쓱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쓱 눈으로 확인하는데 표시를 해두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요.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을 꼭 실수하시는 분들께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과완진이라고 적었어요. 혹시나 이 문제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일단 이렇게 모르겠어. 이건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단서들이 한 번에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이렇게 숨어있는 경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확실히 아닌 것들은 X를 치시고 헷갈리는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일단 정답은 뭐였어요? had been reviewing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걸 채택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로 갔어요. 어머나 해석 문제네요. 32점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다 풀고 마킹을 했을 때 가장 적게 있는 번호로 찍으셔도 좋습니다. 혹은 가장 눈에 익는 걸로 찍어도 되지만 사실 가장 적게 나오는 걸로 찍는다거나 혹은 그냥 하나로 찍는다거나 이런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조금 해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해석을 하셔서 풀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적용하겠는데요. Beautiful night sky, 아름다운 밤하늘 어디에 있는? 제이크의 고향에 있는 밤하늘은 항상 그를 매료시켰어요. 왜냐하면 아니고 뭐뭐 이유로 Since he was a child, 어린아이 때부터 이후로 쭉 매료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actually 사실상 she still cannot resist. 여전히 resist 저항할 수가 없어요. resist ing 패턴까지 좀 기억하세요. 뭘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별을 보는 걸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별을 안 볼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다워서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접속사, 특히 부사절 접속사를 풀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의 형태로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자면 여기 1번을 이제 요약하고 2번으로 다시 연결해 볼게요. He visits his parents strolling late at night. 밤늦게 그의 부모님이랑 거닐면서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가 누구를 방문할 때? 부모님을 방문한다. 부모님 방문한다 라고 적어볼게요. 1번 부모님 방문 한다.
자, 2번은 뭐예요? Cannot resist staring at the star. 별 보기를 그칠 수가 없다. 자, 1에서 2로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을 방문했기 때문에 얘가 원인과 결과인가요? because는요 정말 논리적인 원인 그거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돼요. 부모님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다. 뻔한 원인 결과의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죠. 부모님을 방문할 때마다 별볼일을 그칠 수가 없어요. 얘는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확실히 아닌 거 소거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헷갈릴 땐 확실히 아닌 걸 먼저 소거해 보세요. 부모님을 방문할 때까지 별보기를 그칠 수가 없다? 사실 지금 요 상황에서는요. 홈타운을 방문할 때마다 별을 본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돼요. 부모님을 방문할 때마다 별 보기를 그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죠.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보기를 그칠 수가 없다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을 해서 별을 본 거잖아요. 홈타운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해서 방문할 때마다 별 보기를 그칠 수가 없다.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whenever이 되고요. 자, 3번이에요. 3번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ABC들 봤을 때 CJ 유형이며 주변의 단서를 찾아보니 by the time이 있고 그 다음에 for 2.5 years 뭐야? 그럼 이거 뭐야? 뒤에 있는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럼 동사를 찾아줘야 되는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동사 찾아보셨나요? years가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by the time 현재 동사 완료의 단서 그래서 미래 완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will have been waiting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미완진이라고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미완진이라 적고 나서 자 이제 4번으로 옵니다. 4번 문제예요. 여기 문제는 이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너무 좋은 유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if절에 빈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would, could, might 이걸로 정답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실수하기 좋은 유형이지만 아마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 화면에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아무래도 would have installed 이런 식으로 고쳤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would 더 어렵게 would install 이렇게 추가해서 여러분들 틀리라고 내보았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had been, would have been이라고 하니까 would have pp가 있으면 당연히 앞에 had pp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2점이 목표신 분들은요. 시험이 시작하자마자 가정법의 공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왜냐면 이런 유형에서 우리가 실수하기 쉽고요. 그리고 32점 목표 분들은 시간이 남아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죠? had installed가 됩니다. had installed. 그래서 4번을 실수하였다면 여러분들이 꼭 if절의 빈칸인지 주절의 빈칸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로 와서요. 여기서는요. 약간의 함정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컨슘이 뭘 취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미 접근 방법이 틀렸어요. 어떻게 와야 돼요? 빈칸 앞에까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빈칸 앞에 실제로 이렇게 치사하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빈칸 앞에까지 확인하셔서 B, PP, 투부정사의 형태가 맞는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to lower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문제로 갈게요. 6번 문제 if, had 다음에 pp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부분은요. 만약에 had, pp 형태가 똑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had, put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사실 had, pp의 형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과거 완료를 쳐줘야 되고요. 얘는 그냥
과거 시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would buy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7번으로 올게요. 7번도 가정법 유형이에요. 가정법 두 번째 가정법 과거 wouldn't have 이건 너무 쉽게 풀렸죠. 그 다음으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예요. suggest that suggest랑 대시 바로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people 동사 원형 should 생략이 하나 나왔네. 저는 이렇게 적고 또 종평도 해야 되고 하니까 suggest라고 하고 한번 적으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9번이에요. 9번으로 옵니다. 뭐야 이건 이제 조동사 문제네요. 그러면 상황적인 단서도 봐야 되고요.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Chuck은요, got an Halloween invitation from Michelle. 그러면 할로윈 초대받았어요. 초대장 받았어요. 그 결과 그래서 he had to decide which costume to wear. 그럼 어떤 코스튬을 입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There were two options. 선택지는 두 개. And she couldn't decide which one to choose.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마침내 she concluded. 척은 hin데 그죠? 여러분들은 다 고쳐서 나와 있을 거예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conclude라고 하는 건 종결하다 혹은 결정을 내리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That she wear a Cinderella dress. 그럼 지금 일단은요 과거 시제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선 그녀의 의지 플러스 신데렐라 드레스를 입는 순간은 언제예요? 지금 이 시점보다 미래에 입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that she would wear a Cinderella dress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적으로 잘 보세요. 과거 시제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결국 그녀가 선택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입을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죠.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would가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빈칸을 보았고요. ABCD로 봤는데 이게 도무지 시제인지 가정법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럼 이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주변에 헤드, 주어, PP가 있는지 보세요. 문두에 헤드가 있다면 이게 너무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뒤로 간 상황이라면 문장이 뒤에 위치한 상황이라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헤드, 주어, PP의 형태가 있나 눈을 씻고 찾아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하면 헷갈렸던 데가 부분이 해결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had, people, 있구나. 그럼 얘는 무슨 유형? 가정법 유형이고요. 무조건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 이게 if 주어 had, pp 쓰기니까 그러니까 would have spread가 정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11번이에요. anticipate는 무조건 ing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ing 첫 번째로 나왔고 얘는 anticipate였다. 이거는 저만 이렇게 적을게요. 여러분들께서는 ing 1 나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12번입니다. It is essential that 보자마자 그냥 우리는 wash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should 생략 나왔고 두 번째로 나왔네요. 아까 하나 적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납니다. 그래서 essential 저는 적을게요. 여러분들은 적지 않으셔도 돼요. 자 13번으로 갈게요. 13번 뭐예요? 이거는 바로 접속부사 유형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셀리는요 리드 보컬리스트예요. 가장 유명한 바르셀로나의 재즈 밴드의 보컬리스트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셀리는 보컬리스트 유명해. 그다음 두 번째 또한 로맨스 노벨 라이터로도 유명해. 이게요 20년도에 초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유형이 보통 순접이잖아요. 순접인데 이렇게 however로 정답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도무지 기존의 출제 패턴이나 해석적으로 내가 기억한 거랑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속어법을 사용합니다. 결과 아니잖아요. 리드 보컬리스트였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었다? 로맨스 노벨 라이터가 되는 건 인과 결과로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namely, 즉 뭔가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죠. 추가 설명의 부분입니다. accordingly, 따라서 얘도 어떠한 namely나 consequently나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however가 정답이고 얘는 리드 보컬리스트예요. 하지만 또한 다른 장르에서 다른 걸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요. 14번입니다. allow는 기본적으로 뭘 취하는 동사죠? 네, 삼형식일 때 뭐예요? ing를 취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이 빈칸 앞에 비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be allowed가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투부정사를 취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죠? traveling이 되고요. ing는 벌써 2개가 나왔습니다. 15번으로 갈게요. 15번에서 사실 이 문제 풀기가 어려우셨다면 여러분들이 접속사, 시간 부사 접속사를요. 시간 접속사를 눈에 잘 익혀주셔야 돼요. once든 until이든 얘네들 다 as soon as든 시간 접속사를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 once 뒤에 있는 동사를 찾아줘야 되는데요. 동사는 begin이죠. 그럼 이 begin이라고 하는 건 동사의 현재 시제예요. 그러면 접속사에 현재가 있다면 그 다음에 주절은 미래 진행이죠. 그래서 정답이 will be running이 됩니다. 그래서 미진이 출제가 되었네 라고 기록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16번이에요. 16번으로 와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요. 빈칸 앞에 콤마가 없는 상황. 그리고 나서 that, which, what, when 중에 일단 what이랑 when은 지울게요. 왜냐면 disorder 이런 장애라는 거는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접속 부사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애는 when과 where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앞에 시간, 장소가 아니면 무조건 정답에서 소거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패턴은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that과 which 둘 중 하나가 정답이 되게 하며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대절 뒤에 얘 주어 없죠. 근데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오답이 돼요. 일반적으로 위치가 오답이 되고 빈칸 앞에 콤마가 없는 경우에 대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벗어났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32점 분들은요. 헷갈리는 경우에 대세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콤마가 있으면 그런데 대시 될 수가 없죠. 17번입니다. 다 대절이 있고 prescribe가 있고 당연히 take가 정답이 됩니다. should 생략 벌써 마무리 다 나왔습니다. 전 벌써 기억나요. suggest, essential, prescribe 이렇게 다 나왔고요. 18번이에요. These regulations prevent는요. 금지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금지하다라고 하는 prevent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prohibit 그 다음에 못하게 하는 거 제한하다 limit 그럼 이거의 반대로요. 허가하다는 뭐예요? permit allow 이런 아이들은 다 싸그리 다 ing를 취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triggering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ing가 3개 다 나왔네요. 그죠? ing 2개, 3개. 그러면 투부정사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9번입니다. if not for이라고 하는 유형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제 문법 총정리 자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민지텔프 32점 교재에 제가 언급해놨기 때문에 확인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if not for이 보이면 무조건 얘는요. 시제가 아니라 뭐다? 네, 가정법이다. 실제로 문제가 등장한다면 A, B, C, D 중에 뭐 2개 정도는 완전 엉뚱한 거고요. 여기 시제랑 가정법
두 개를 넣고 비교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난이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일단은 if절에는 과거나 had pp만 오죠. 그리고 여기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만 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would be를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제 유형을 더 집어넣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if나 for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출제되었을 때는 미래 진행이랑 그다음에 과완진이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를 놓고 정답이 뭐냐라는 유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if not for 패턴은 무조건 가정법이니까 시제를 고르지 말고 가정법으로 정답을 선택하시면 돼요. 20번입니다. 20번으로 가서 주변 문맥 when이 보이고요. 보니까 비동사에서 과거 시제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과거 진행이 나왔구나 라고 채택을 기록을 하겠습니다. 21번이에요. 조동사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ving of unemployment and unable to find work. 그러면 지금 실직 때문에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며 또 직업을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는요 렌트를 낼 수 없었다. 능력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요. 주변 단서가 또 다 sad 과거 시제죠. 그렇기 때문에 could를 정답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는요. 랜드로드가 말했어요. 집주인이 너 이 문장 패턴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조동사 총정리에도 넣었지만 all이 있어요. 앞에 너는 렌트를 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한 달 안에 확실하게 이사 나가야 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번으로 오겠습니다. 자, 22번으로 왔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답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시제를 보셔서 현재 진행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중요한 건 at the moment라고 하는 거는요. 현재 시제를 알려주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현진 적어주시고 넘어갈게요. 23번이에요. People choose. 투부정사인데 choose 투부정사 이렇게 하는 패턴이고 두 번째로 나왔죠. 아까 are consumed 투부정사 BPP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준동사는 끝났어요. 자, 24번이에요. 24번에 if절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얘가 동사 자리, 얘는 what절에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then perhaps people 주어 involved there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동사는 우드 동사 원형이네요. 조금 문장 구조가 까다로웠죠. 그렇기 때문에 우드 동사 원형은 가정법 과거니까 이걸 정답으로 해야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32점 못 푸신 분들은요. 빠르게 우드 쿠드 마이트 동사 원형을 뒷부분에서 찾아주세요. 콤마 뒤에서 찾아주시고 거기에 맞는 정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25번 접속사 관계사 유형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what이나 when이나 위치를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who가 정답이 되고요. 관계사도 끝났죠. 26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와서 여기서 보니까 for an hour now 뭐예요? for 숫자 시간에다가 now가 있다면 얘는 현재 단서잖아요. 현재 완료 진행 현원지 정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시제 하나씩 다 출제되었고요. 과거 가정법 과거 3개, 과거 완료 3개, 관계사 2개, 그 다음 준동사 5개 깔끔하게 나왔죠. 그 다음 조동사 2개, 그 다음에 should 생략 3개, 접속사
2개 이렇게 완벽하게 26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이 문제 100점 맞았다. 그러면 너무 잘했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리뷰해 주시고 준동사 암기 철저하게 해주세요. See you later, alligator.